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칸중국 단독 보도입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지 거의 1년 정도 된 억만장자 스즈장이 곧 중국으로 송환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한 소식통이 칸중국에 스즈장 사건의 놀라운 내막을 공개했는데 많은 중공 고위 관리들과 심지어 시진핑 주석도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선한 모습을 보인다는 중국 속담처럼 소식통에 따르면 스즈장은 중공에 총살당할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스즈장은 2013년에 카지노를 열기 시작했고 2017년에 이미 큰 부자가 되었다. 필리핀에는 원띵이라는 아주 막강한 카지노가 있는데 그가 마쿠 보스 중 한 명이다. 그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카지노만 4개 있으며 12개의 스파타운도 운영하고 있다.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017년 3월경 그가 중공 정부의 수배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스즈장은 이미 캄보디아 국적이었고 중국 젠장에 가본 적도 없는데도 젠장 공안국은 갑자기 카지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동리라는 남성이 스즈장을 찾아 직접 필리핀으로 갔고 그가 중공 국가안보 담당관, 즉 중공 스파이라고 알렸다. 중국 정부가 스즈장을 기소했지만 자신이 무마시켜줄 수 있으며 앞으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동의한다면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장은 매우 애국자였기 때문에 이 일은 자신에게 큰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중공이 그를 지명수배하고 기소해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몹시 두려워 기꺼이 중공 국가안보 시스템에 합류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중공은 당시 그에게 화교교민연합회 부회장과 화교상인연합회 상무부회장 직책을 맡길 정도로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상무부회장은 당과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인 차관급 간부입니다. 그는 국가안보국에 합류했기 때문에 아시아 퍼시픽 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스즈장은 아태시티를 점유할 능력이 없었지만 중공 정부가 주도해 그를 대리인으로 내세웠고 투자자는 중국 철도 29 그룹, 중앙기업, 시안건설공업이었습니다. 스즈장이 출자했지만 큰 자금이 아니었고 사실은 공기업과 국영기업이 출자했으며 결국 돈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뿐이었습니다. 공산당의 계산은 해외 식민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1대1로는 가난한 형제와 가난한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확장, 경제 확장, 심지어 식민지 확장에 이르는 중공의 야망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즈장이 국가안보체제에 합류한 후 특별 초청 자격으로 5차례나 중국에 갔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최소한 부성 장관급 이상 관리들이었다. 시진핑도 그를 접한 적이 있는데 어떤 뜻인가? 스즈장은 이것은 최고 수준의 접대였으며 앞에 펼쳐진 미래는 너무나도 황홀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죽게 될 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즈장이 어떻게 체포되었냐는 질문에 소식통은 스즈장이 거물이 된 후 그는 지역 군벌의 성인을 받아 5,000명의 강력한 보안군 건설을 준비해 중공 관리 통제에서 벗어나려다 결국 중공과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중공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앙위원인 자오홍빙을 파견해 아태국제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마동리가 아태 이사회 이사를 맡아 스즈장의 권력을 빼앗으려 했으나 스즈장은 그들에게 직위만 부여했을 뿐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은 스즈장을 제거하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자 그를 체포했습니다. 소식통은 이후 그들은 태국 왕실의 친왕이자 태국 9대 황제의 사촌을 이용하여 스즈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들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식사 후 그들이 헤어지자 수십 명의 중공 경찰이 스즈장을 직접 체포했다. 오직 스즈장만 체포했다. 만약 범죄 집단을 체포하는 것이라면 그의 부하 자오홍빙과 마동리도 체포해야 하지 않는가? 셔저장은 아무런 기미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친왕도 몰랐다. 후에 태국 친왕은 특별히 그를 보러 감옥에 갔고 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중공은 셔저장이 초대받은 손님인데다 태국 왕실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공의 준비는 어설펐을 것이다. 그때 정거라는 것이 2017년 젠장 공항국이 기소한 사건 자료였지만 그 사건은 이미 취소된 상황이었고 젠장 사건 후 셔저장은 중국의 귀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에게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공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한다. 중공은 셔저장 체포에 태국 친왕을 이용해 셔저장을 함정에 빠뜨리고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태국은 중공의 뒷마당이고 태국 황실은 중공의 하인이나 다름없다. 중공이 태국에서 누구를 잡으려면 다 잡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서 중국으로 보냈는가. 중공을 대신해 들어온 일을 많이 했다. 이번에 그들은 셔저장을 중국으로 송환하려고 한다. 법원은 5월 13일쯤 셔저장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 상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것이다. 현재 셔저장의 국적은 중국이 아닌 캄보디아이다. 그는 중국 국적이었으며 태국과 중국에서는 카지노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그는 전혀 현지법을 어기지 않아 어떤 범죄인 인도 조약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국 정부와 태국 법원은 이를 외면한 채 그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공은 셔저장을 체포한 후 최소 10만 개 이상의 계정을 동원해 셔저장이 장기적 출범 사기꾼이라며 온 천지가 떠들썩하게 선전했다. 이것은 모두 그를 먹칠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셔저장은 비록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가 중공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공은 셔저장을 반드시 죽이려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비밀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중공 고위층이었고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위급 장관들이어서 그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중공은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수백억의 부자로 많은 관리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셔저장과 아는 사이라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 시진핑에게는 치명타가 되지 않겠는가. 중공은 셔저장을 귀빈으로 4년 동안 시중들었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그가 무슨 형사범죄자라며 요절 내려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닌가라고 비웃었습니다. 소식통은 또한 셔저장이 중공과 함께 일한 것을 후회하고 2017년 이전에 실제로 삼퇴했다가 2017년부터 다시 중공을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을 두려워했고 중공 통치하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중국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자신이 강력해져 금이 환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 중공을 믿고 자신을 변화시켜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중공의 계략에 당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악명을 뒤집어쓰고 가족까지 연루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공산당이 그렇게 더럽고 교활한지 몰랐다. 그가 지금 회개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산당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한마디라도 믿으면 오히려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오늘 공산당으로부터 누리는 사소한 이익은 미래의 10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중공과 손을 잡는 것은 악마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셔저장이 바로 악마의 힘을 빌린 사례이다라며 한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